지속 가능한 인류와 지구의 미래라는 공통의 목표, 그리고 그 답을 우리의 인간의 뇌 속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뇌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해를 공유하는 자리에 같이 참석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구경영대학원의 그 설립 취지와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 그다음에 또 앞으로 현재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교육대학원 이제 영어 영문 이름으로는 나중에 이제 이 이름은 우리가 바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 영문 이름은 Institute of Brain Education입니다. 뇌교육대학원인 거죠. 지구경영학과와 뇌교육학과 두 가지 석사 과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교육 과정들의 자리가 잡히면서 장기적으로는 학교의 영문 공식 명칭도 지구경영대학원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한 단어로 만약 표현한다면 아마 웰리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향하는 목표가 총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서 지구 경영과 뇌교육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총체적이다는 인티그레이티브하다는 것과 서스테너블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인테그레이티브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 웰리스 건강과 관련해서 총체적이라고 말하면 보통 심신, 마인드, 바디, 그다음에 브레인과 바디의 어떤 상관관계랄까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뇌교육대학원, 지구경영대학원에서 추구하는 그 총체성의 의미는 그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만이 아니라 개인과 다른 개인, 그리고 개인과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과 지구의 관계까지 전체를 다 통합하는 그런 의미에서 총체성인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총체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다른 연사분들, 그 김현준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자연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체성의 의미를 훨씬 더 확장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서스테너블 건강과 관련해서 그것이 지속 가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이제 지속 가능이라는 건 지금까지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제 환경에다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뇌교육대학원, 지구경영대학원에서 여기 이제 건강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지속 가능성의 의미는 좀 더 그 단순히 환경의 지속 가능성만이 아니라 좀 더 다른 확장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경우에 그 영아 사망률 같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OECD 회원국 중에 서유럽이나 북유럽,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나 아니면 아시아의 동아시아의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 예를 들면 영아 사망률이 보통 2.5명 이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5.4명 정도 됩니다. 2020년 그 이전에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오히려 그것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비슷한 소득 수준, 비슷한 어떤 경제 발달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동아시아와 북유럽,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 영아 사망률이 2배 혹은 3배까지 높거든요, 미국이. 제가 건강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석한 미국인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주고, 이런 사실 혹시 알고 있냐? 미국의 영아 사망률이 비슷한 경제 수준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2배 혹은 3배 이상 높다는 사실 알고 있냐? 그럼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척 굴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냥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과연 왜 그럴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영아 사망률이 그런 비슷한 경제 수준의 있는 나라들보다 2배 혹은 3배 이상 높을까? 여기 참가하신 분들은 혹시 그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인 거죠. 첨단 의료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나 국가 차원의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첨단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은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훨씬 평균보다 높은 영아 사망률을 만드는 원인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건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의료기술의 발달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각 개인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첨단의 시스템이나 고비용 그런 구조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얼만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결국은 사회적인 건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경영대학원에서 교육하는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개인을 인파워링 시키는 것, 그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구 경영과 내교육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2002년에 보케이셔널 직업교육학교로 처음 설립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힐링 기술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마사지 테라피 같은 그런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애리조나 고등교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2002년에 설립되어서 그런 힐링 아트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힐링 관련된 건강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추가해서 헬스 코칭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그 나중에는 이제 헬스 코칭, 라이프 코칭 그 프로그램들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석사 과정, 내교육과 지구 경영 두 개 과정을 가지고 석사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첫 기수, 첫 학년 교육이 2023년 작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올해 이제 두 번째 학생 모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헬스 코칭과 라이프 코칭 교육 있고 그다음에 올해 또 그 건강 관련된 다른 두 가지 교육이 추가가 되어서 현재 네 개의 직업 교육과 두 개의 석사 과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인정 어크레디테이션을 받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인증 절차는 2025년까지 마치는 것을 내부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보장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 기공사 과정과 그다음에 뇌건강 코치 과정 두 개의 프로그램이 추가되어서 왜 기공과 브레인 웰리스인가 기공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직업 교육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도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석사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리제너티브 어스 매니지먼트와 그다음에 인테그레이티브 브레인 에듀케이션 이런 이 두 개의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리제너티브라는 의미는 지속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지구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소비 활동을 그더 이상 탄소 배출을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미 배출돼 있는 절대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환경이 주는 임팩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이 단순히 지금 하는 것을 줄인다든가 안 한다든가 하는 차원이 아니라 배출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절대량을 계속 추가하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 사실은 그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재생, 회복 그런 의미인 거죠. 이미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단순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로 지구를 살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이 단순히 현 상태의 지속이라든가 아니면 현 상태에서 동결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리제너티브 재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통합적인 내교육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심신의 상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개인과 자연과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통합성, 뇌를 활용해서 그 전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에서 인티그레이티브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리제너티브 얼트 매니지먼트와 인티그레이티브 브레인 에듀케이션이라는 두 가지의 석사 과정을 가지고 둘 다 양쪽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만으로도 안 되고
또 인간만으로 안 되고 결국은 뇌 속에서 뇌를 활용해서 그 답을 찾아서 실천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어 나감으로써 두 가지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결합, 협력에 의해 가지고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결국은 뇌 건강, 정신 건강, 육체적인 건강, 그다음에 보호, 온정이 살아있는 공동체, 케어링 커뮤니티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속 가능성. 이 네 가지를 핵심 주제로 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그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래서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을 전 사회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지구경영대학원과 한국의 글로벌 사이버 대학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많은 단체들 그리고 여러 활동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이 행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의 미래도 매우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인류의 미래,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인류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만약 그 질문을 지금 이 자리에서 던져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인류의 미래, 멀든 가깝든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들, 우리 가장 중요한 것들 한 세 가지만 꼽으라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는 인류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당장 내년부터 혹은 뭐 가까운 미래, 먼 미래도 불확실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를 꼽으라면 첫 번째 환경, 기후변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들, 그다음 세 번째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아마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의 향방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많은 부분들이 변화할 것이고, 지금 사실 예측할 수도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이런 세 가지 요소들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왜냐면 이건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결국은 인간의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가? 또는 기계가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을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아주 실존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만약에 던져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기계는 할 수 없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저는 이제 제 업무 속에서 인공지능을 아주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인데요. 여러 가지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러죠. 언어의 대량의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거죠. 핵심 기능은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패턴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문제에 대한 어떤 적용 가능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적인 기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너럴하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언어가 사용되는 모든 곳, 그리고 패턴 인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이미 더 잘하고 결국은 앞으로 조금만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뛰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서 언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라든가 어떤 상징들, 이미지까지도 사실 우리 언어의 일부죠. 그러니까 모든 상징과 신호와 텍스트와 또 말까지 포함해서 영상과 이런 스피치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그러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언어가 사용되지 않는 곳이 과연 뭐가 있을까?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패턴 인식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을까? 아마 그것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에 대한 답이 있으세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생각을 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 명상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그런 거죠. 생각을 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언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 너는 뭘 하고 있니?라고. 어떤 태스크도 요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를 프로세싱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는 어떤 상태에 있니?라고. 그랬더니 그 인공지능이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은 자신은 인액티브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단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명상을 하고 있을 때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브레인 스캔을 해보면 전두엽이 매우 활성화된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도 두뇌가 깨어 있고 특히 생각에 사용되는 전두엽이 사실은 명상할 때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통찰이라든가 새로운 자각을 얻어낼 수 있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형태의 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는 그것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명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은. 두 번째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감각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특히 이제 그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가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 그게 온도가 됐든 압력이 됐든 그런 모든 것들은 후각, 청각, 시각 모든 것들 다 인간보다 아마 기계가 훨씬 더 뛰어날 겁니다. 이미 그렇고요. 그렇지만 느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감각이 아니라 이 모든 신호들이 통합돼서 느끼는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의할 수도 없고 정량화할 수도 없는 어떤 인식이거든요. 느낌이라는 것은. 근데 정의할 수 없고 정량화할 수 없으면 데이터화할 수 없고 데이터화할 수 없는 것은 인공지능이 처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건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느낌으로 서로를 상대를 느낄 수도 있는 것. 우리 공감 능력이라고 말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대상, 심지어 자연하고도 그런 느낌을 통해서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느낌과 공감 능력, 그것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에너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역시도 분명히 우리가 느낌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도 정의하기도 힘들고 정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결합하면 결국은 의식의 힘으로 느낌을 따라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치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것. 보통 우리가 기공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국에서 이제 국학기공이라는 형태로 그것을 서로 수련도 하고 보급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명상을 할 수 있고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기공을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은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휴먼 테크놀로지라고 말하는데 인간이 가진 고유한 기술들,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휴먼 테크놀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더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경영대학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돕고자 하는 그 핵심도 그런 지식이나 정보나든가 그런 기술들이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기술,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어떤 새로운 직업을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걸 또 프랙티스 함으로써 그런 스스로도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 더 기술이 발전된 미래에도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브레인 웰리스 코칭이라든가 기공 같은 코스가 왜 들어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술,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서 공생하는 그런 세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학교가 설립되었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런 목표를 위해서 개발되고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교의 어떤 설립 목표와 프로그램의 내용, 앞으로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공감이 되신다면 명상과 그다음에 공감 능력과 기공을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기술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수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